이것들이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리플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해서. 그런데 이 시스템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지금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서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디지털 화폐 하나 만들면 대박 나겠다 싶었던 거죠. 리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 기술이 ODL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쓸 수 있는 돈, 즉 유동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든 게 바로 XRP입니다. 요즘 리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SEC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이 결과를 받아들여질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에 따라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리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리플을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이 코인이 어떤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대충 알기만 하고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리플 영상을 찍으면서 리플렛, XRP, ODL, 리플 레저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것들이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리플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해서, 이번 영상에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리플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아마 이번 영상 보신 분들은 현재 왜 리플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외국에 돈을 보낼 때 사용하는 은행 시스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낸다고 할 때 단순히 한국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꿔서 보내는 거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우리 돈을 직접 미국까지 보내는 게 아니라 해외에 미리 준비해둔 달러 계좌, 즉 노스트로 계좌에서 돈을 빼줘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건 한국 돈이 맞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미국 달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달러가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꼭 달러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달러를 기준으로 환전 시스템을 짜놨어요. 그 이유는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이고, 대부분의 은행이 달러 기준으로 환전과 예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돈을 필리핀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필리핀 페소로 바꾸는 환전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한국 돈을 페소로 바꾸는 방식은 없기도 하고 너무 작아서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지금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거죠. 은행이 전 세계 각 나라 돈을 다 준비해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돈이 묵지기도 하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위험도가 큽니다. 그래서 리플이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서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디지털 화폐 하나 만들면 대박 나겠다 싶었던 거죠. 자, 그럼 리플은 정확히 뭘 하는 회사냐? 리플은 미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줄임말이에요.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 어디든지 돈을 빠르고 싸게 보내게 하자,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에 돈을 보내려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은행을 가야 하고 수수료도 꽤 많이 내야 되고 보낸 돈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런 불편한 시스템을 바꾸고 싶었던 게 바로 리플이죠. 그래서 중간에서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만든 게 바로 XRP입니다. 리플은 회사 이름이고 XRP는 환전용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인 이름이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한국 돈을 XRP로 바꾸고 몇 초 만에 필리핀으로 전송해서 이걸 다시 필리핀 돈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은행도 필요 없고 달러도 필요 없고 무엇보다 빠르고 싸게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복잡하게 XRP를 직접 사고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송금앱이 우리를 대신해서 XRP를 자동으로 사용하고 우리는 그냥 돈 보낼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자, XRP가 있다고 해도 이걸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겠죠. 그 길이 바로 리플넷입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넷은 은행들끼리 연결된 송금용 인터넷망입니다. 즉 은행과 은행이 연결되는 고속도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리플넷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송금앱에서 돈을 보냅니다. 그럼 리플넷이 이 사람 돈을 어떻게 보낼지 가장 빠르고 수수료가 적게 드는 경로를 찾아서 자동으로 XRP를 통해 환전을 하고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있는 나라 돈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초 안에 끝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작동 가능한 이유는 바로 리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핵심 기술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해보자면 엑스커렌트, 엑스비아,
ODL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엑스커렌트는 은행들끼리 송금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는 시스템이고, 엑스비아는 기업들이 쉽게 리플렛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ODL입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실시간 환전 시스템이에요. 이런 기술과 시스템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나라와 기업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일본에 있는 SBI 레밋이라는 회사는 XRP를 사용해서 해외 송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필리핀에서는 코인스 PH라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송금 앱을 통해 실제로 돈을 받는 시스템에 X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브라질, 멕시코, 태국, 인도, 유럽까지 이 리플렛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일본은 2025년까지 일본의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 리플렛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정도입니다. 리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 기술이 ODL이라고 했는데, ODL은 On-Demand Liquidity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쓸 수 있는 돈, 즉 유동성을 말하는 거죠. 기존 송금은 A 나라에서 B 나라로 돈을 보내려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나라에 미리 예치금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ODL을 쓰면 예치금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 XRP가 그 역할을 대신 해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사람 존이라는 친구가 브라질에 있는 친구 마르코에게 $1000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존 은행권들이 사용하던 방식은 미국 은행에서 브라질 은행으로 보내려면 브라질 쪽 은행 계좌에 미리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아까 설명드렸죠. 예치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꽤 오래 걸려요. 하지만 ODL 방식은 미국 은행이 $1000친 만큼 XRP를 삽니다. 그리고 이 XRP를 몇 초 안에 브라질 은행으로 보내서 그걸 받은 브라질 은행이 XRP를 브라질 돈으로 환전해서 마르코에게 줍니다. 빠르고 싸고 중간에 사람 손탈 일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 XRP 가격이 변동성이 클 때가 많은데 전송 중에 갑자기 하락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별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송할 때 XRP는 단 몇 초만 보유되고 바로 환전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 리스크는 거의 없어요.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ODL 시스템에서는 송금을 누르면 은행이 즉시 XRP를 매수하고 그 XRP는 몇 초 만에 해당 국가로 전송돼서 곧바로 현지 통화로 환전됩니다. 즉 XRP를 매수한 시점과 매도하는 시점이 거의 3초에서 5초 이내에 완료되기 때문에 XRP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전송 중에 발생하는 손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당연히 이 3초에서 5초 사이에 급등 혹은 급락이 생기면 어쩌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낮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ODL 시스템은 거래량이 많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최적화된 가격에 매수 매도 주문을 분산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 몇 초 안에 모든 거래 과정이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시스템 구조상 그런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리플이 공식적으로 밝힌 구조고, SBI 레밋이나 멕시코의 비트소 같은 실제 파트너사들이 사용하면서도 이런 가격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었죠. 즉 기술적 구조와 실제 금융기관의 도입 사례 모두가 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실용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 몇 초 안에 돈이 넘어가고 바로 환전까지 끝나게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자처럼 XRP를 오래 들고 있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추가로 인터넷이 느리면 빠르게 보내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XRP 전송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처럼 무거운 데이터가 아니라 아주 가벼운 메시지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3G에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XRP가 왔다 갔다 하려면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XRP 레저, 줄여서 XRPRN입니다. 이건 XRP가 움직이는 블록체인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 거래를 기록하죠. 근데 XRP는 채굴이 없어요. 대신 검증자 노드라고 하는 것들이 투표로 거래를 승인합니다. 검증자 노드는 거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주는 컴퓨터 서버인데, AI는 아니고 사람이 만든 서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예요. AI처럼 스스로 생각하거나 학습하진 않고 세팅해놓은 규칙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아무나 막 만들어서 투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는 걸 사용해서 어떤 노드를 믿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UNL이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노드들끼리 합의가 돼야만 거래가 승인됩니다. 이런 구조는 두 가지 장점을 주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작동하고, 두 번째는 해킹이나 조작에도 강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 유니크 노드 리스트는 리플이 기본 리스트를 제공해주지만 사용자나 기관이 직접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XRP는 낮은 수수료와 빠르고 안정적으로 거래가 처리될 수 있는데, 먼저 그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채굴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굴은 전기 소모가 많이 되고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하지만 XRP는 채굴이 없고 아까 말했듯이 검증자 노드 투표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평균적으로 3초에서 5초면 거래가 완료되죠. 그리고 전송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안 그래도 작은데 그 작은 수수료마저도 소각됩니다. 수수료가 어디로 가냐고요? 리플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라져요. 이걸 소각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금액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이 수수료는 특정 주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바로 스팸 거래 방지, 누군가 장난으로 수천 건의 거래를 계속 보내면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장치로 아주 작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걸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도록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또 네트워크 구조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복잡한 계산 필요 없이 병렬 처리도 가능해서 초당 1,500건 이상 처리가 돼요. 참고로 다른 주요 블록체인들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초당 약 7건, 이더리움은 약 15건, 이더리움 2.0도 이론적으로는 100건에서 1000건, 솔라나는 최대 5만 건까지도 가능하지만 종종 멈추는 문제가 있어서 가동 중단 이슈가 많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비교해봤을 때 XRP는 빠른 처리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갖춘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송금 시스템에 활용되려면 속도도 중요하지만 멈추지 않는 이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 점에서 XRP는 매우 실용적이면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함께 따라오신 분들은 단순히 XRP가 빠르다, 싸다 하는 수준을 넘어서 리플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 리플의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XRP가 뭐냐를 넘어서 왜 만들어졌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송금코인으로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리플이 만들어가고 있는 금융인프라 혁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크다는 걸 이제는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정보와 이해도입니다. 단순한 가격 차트만 보지 않고 그 프로젝트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시야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그런 시야를 넓히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면 저는 정말 기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복잡한 내용을 쉽게 깊이 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